안녕하십니까. 이 클로드 코워크 AI 에이전틱 도구의 스마트 팩토리 적용 가능성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게 된 3조 김도우입니다. 이번 발표의 핵심은 단순히 이 클로드라는 AI 도구를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클로드 코워크라는 에이전틱 AI가 스마트 팩토리 환경에서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기존의 생성형 AI는 주로 질문에 답하거나 문서를 요약하거나 코드를 작성해주는 역할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AI가 사용자 지시를 바탕으로 파일을 직접 읽고 코드를 실행하고 결과물을 저장하고 반복 작업까지 수행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흐름을 스마트 팩토리 관점에서 바라보았습니다. 특히 제조 현장에서 반복되는 이 이미지 수집, 전처리, 이상 탐지, 리포트 생성, 사이비 모니터링 같은 업무를 클로드 코워크가 어느 정도 자동화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이 발표를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발표 옥차입니다. 발표는 총 6부분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툴 개요, 두 번째는 설치 및 환경 설정, 세 번째는 핵심 기능 데모, 네 번째는 다른 툴과의 비교, 다섯 번째 비용 및 접근성, 여섯 번째 스마트 팩토리 적용 가능성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이 엔트로픽 앤 클로드 모델 정의입니다. 먼저 이 클로드 코워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엔트로픽과 클로드 모델의 흐름을 간단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엔트로픽은 2021년에 설립된 AI 기업으로 이 오픈 AI 출신 연구진들이 중심이 되어 만든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AI 세이프티, 즉 AI 안정성과 신뢰성을 매우 중요한 철학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단순히 성능이 높은 모델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신뢰할 수 있고 제어 가능한 AI를 만드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클로드 모델은 크게 하이쿠, 소넷, 오퍼스 계열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하이쿠는 빠르고 가벼운 응답에 적합하고 소넷은 분석과 코딩에서 균형 잡힌 성능을 보여주는 모델입니다. 오퍼스는 최상위 모델로 긴 문맥 처리와 복잡한 추론 작업에 적합한 모델로 소개됩니다. 중요한 점은 클로드가 단순한 챗 형태에서 시작해서 이 코드 그리고 코어크로 발전했다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사용자가 질문하면 답변을 생성하는 대화형 AI에 가까웠습니다. 이후 이 클로드 코드는 이 터미널 기반 코딩 에이전트로 발전하였고 사용자의 개발 환경에서 코드를 작성하고 수정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코어크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데스크톱 환경에서 사용자의 파일, 폴더, 커넥터, 스케줄을 기반으로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에이전틱 AI로 포지셔닝 됩니다. 이 챗이 답변하는 AI였다면 이 코드는 코딩을 도와주는 AI였고 이 코어크는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AI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코어크가 정확히 무엇인지 정의해 보겠습니다. 코어크는 단순히 사용자의 질문에 답변하는 챗봇이 아닌 실제 작업을 수행하는 에이전틱 AI입니다. 여기서 에이전틱이란 AI가 단일 응답만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 목표를 이해하고 필요한 단계를 나누고 파일을 읽고 코드를 만들고 실행하고 결과물을 저장하는 일련의 과정을 수행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일반적인 챗 AI에게 폴더의 이미지를 분석해서 엑셀로 정리해줘라고 말한다면 대부분은 방법을 설명하거나 코드를 작성해주는 수준에 머뭅니다. 하지만 이 코어크는 허용된 폴더에서 접근해서 실제 파일을 읽고 필요한 스크립트를 생성한 뒤에 실행하고 결과 엑셀 파일까지 저장하는 방식으로 동작할 수 있습니다. 코어크의 핵심 기능은 크게 4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로컬 파일 제어입니다. 사용자가 허용된 폴더 안에서 파일을 읽고 수정하고 새 파일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둘째, 커넥터 생태계입니다. 이 구글 드라이브, 지메일, 슬랙, 클론 등과 연결해서 로컬 파일뿐 아니라 외부 업무 도구와도 연동할 수 있습니다. 셋째, 스케줄 작업입니다.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업무를 정해진 시간에 실행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넷째, 이 플러그인 마켓 또는 확장 기능입니다. 팀이나 개인의 업무 방식에 맞게 워크플로우를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이러한 기능을 이 스마트 팩토리 관점에서 보면 이미지 검사, 센서 로그 분석, 생산 리포트 작성처럼 반복적이고 데이터 기반인 작업에 적용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어크를 사용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클로드 데스크탑 앱 설치입니다.
코어크는 웹 브라우저에서 단순히 대화하는 방식이 아니라 데스크톱 환경에서 동작하는 에이전틱 AI이기 때문에 별도의 클로드 데스크탑 앱이 필요합니다. 현재 맥 OS와 윈도우를 지원하며 클로드 AI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이 코어크가 로컬 파일에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다운로드가 필수적입니다. 웹 기반 챗봇은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업로드한 파일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 데스크탑 앱은 사용자가 허용한 이 폴더를 기준으로 파일을 읽고 작업 결과를 다시 해당 폴더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 스마트 팩토리 업무에서 이 차이가 꽤 큽니다. 이 특정 폴더에서 생산 이미지가 계속 저장되는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웹 챗봇이라면 매번 이미지를 업로드해야 하지만 이 코어워크는 이 허용된 폴더를 대상으로 파일을 직접 확인하고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설치 단계는 단순한 앱 설치가 아니라 AI가 로컬 작업 환경과 연결되는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유료 플랜 구독입니다. 이 프리 플랜 수준에서는 이 코어크 기능을 사용할 수 없고 최소 이 프로 수준의 구독이 필수적입니다. 가격은 월 약 $20 수준입니다. 이 부분은 이 학생 입장에서는 진입 장벽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 챗 GPT나 클로드를 가볍게 사용하는 목적이라면 무료 플랜도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코어크처럼 파일 접근, 자동화, 반복 실행을 활용하려면 유료 플랜이 필수적입니다. 다만 이 스마트 팩토리나 연구 자동화 관점에서는 한 달 $20 정도의 비용으로 반복적인 분석, 문서 작성, 코드 실행 보조를 받을 수 있다면 개인 연구자에게는 충분히 실업해 볼 만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업 환경에서는 개인 프로 플랜만으로도 부족합니다. 이 보안, 검사 로그, 권한 관리, 팀 단위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엔터프라이즈 플랜이나 별도의 거버넌스 체계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뒤쪽 비용 및 접근성 파트에서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폴더 권한 부여입니다. 이 코어크는 사용자의 모든 파일에 무제한으로 접근한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허용한 폴더를 중심으로 작업합니다. 이 구조는 보안 측면에서 중요합니다. 이 AI에게 불필요하게 전체 디스크 권한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작업 폴더만 허용해 주기 때문에 이 부분이 더 안전합니다. 스마트 팩토리에는 생산 데이터, 설비 로그, 품질 검사 유닛처럼 민감한 데이터가 많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AI가 접근할 수 있는 범위를 명확히 제한하고 작업 폴더를 분리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이 코어크를 실제 업무에 적용하려면 단순히 AI가 파일을 읽을 수 있다는 기능만 볼 것이 아니라 어떤 폴더를 허용하고 어떤 데이터는 제외할지까지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네 번째 단계는 커넥터 활성화입니다. 이 코어크는 이 로컬 파일뿐만이 아니라 슬랙, 클론, 구글 드라이브, 지메일 같은 외부 서비스와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이 스마트 팩토리 업무 자동화에서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 품질 검사 결과에서 이상치가 감지되면 슬랙으로 알림을 보내도록 설정할 수도 있고 또는 이 지메일 커넥터를 통해 매일 아침 설비 상태 요약 리포트를 이메일로 보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구글 드라이브와 연결하면 이 팀 단위 공유되는 생산 리포트나 실험 결과 문서를 자동으로 업데이트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처럼 커넥터는 이 코어크를 단순한 로컬 자동화 도구가 아니라 실제 업무 흐름에 연결되는 에이전트로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이 커넥터를 활성화할 때는 보안 문제가 함께 따라옵니다. 어떤 계정과 연결할 것인지, 어떤 권한을 줄 것인지, 이 회사 내부 데이터가 외부 AI 서비스로 전달될 가능성은 없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개인 연구나 수업 실습에서는 비교적 쉽게 활용할 수 있지만 기업 환경에서는 보안팀과의 협의와 이 정책을 세운 뒤 제한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실제 사용 시 느낄 수 있는 어려움입니다. 첫 번째는 플로 플랜 사용량 제한입니다. 이 코어크는 단순 질의 응답보다 더 많은 연산과 컨텍스트를 사용합니다. 파일을 읽고 코드를 작성하고 실행하고 오류를 수정하는 과정이 포함되기 때문에 복잡한 작업 한 번만으로도 5시간 단위 사용량이 빠르게 소진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한국어 지원 한계입니다. 한국어로도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지만 실제 명령을 내릴 때는 영어 프롬프트가 더 안정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는 보안 및 데이터 관리 문제입니다. 개인 사용 환경에서는 편리하지만 기업에서는 대화 이력, 파일 접근 기록, 감사 로그, 권한 관리가 또 중요하게 됩니다. 네 번째는 플랫폼 제한입니다. 리눅스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점은 연구 서버 환경에서는 큰 한계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세션 영속성 부재도 문제입니다. 작업이 길어지거나 세션이 종료되면 이전 상태를 완전히 이어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MCP 플러그인 성질 추정도 비개발자에게는 진입 장벽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템플릿 제한 한계가 있습니다. 특정 학교 양식, 기업 보고서 양식, 브랜드 PPT 템플릿을 정확히 재현해야 하는 경우 한글 폰트나 레이아웃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코어크의 핵심 기능입니다. 첫 번째 핵심 기능은 로컬 파일 접근 및 자동화입니다. 일반적인 챗 AI와 코어크의 가장 큰 차이는 말로 설명하는 수준과 직접 실행하는 수준의 차이입니다. 일반 챗에서는 사용자가 파일을 업로드하면 AI가 그 내용을 분석하고 결과를 텍스트로 설명해 줍니다. 예를 들어 CSV 파일을 올리게 되면 평균값을 계산하는 코드를 알려주거나 엑셀로 정리하는 방법을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파일을 사용자의 로컬 폴더에 저장하거나 여러 파일을 자동으로 순회하면서 처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반면에 코어크는 허용된 폴더 안에서 이 파일을 직접 읽고 편집하고 생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폴더를 대상으로 반복 작업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자동화 범위가 훨씬 넓어집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 팩토리에서 매일 생산 이미지가 폴더에 저장이 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코어크에게 새로 들어온 이미지만 찾아서 파일명, 크기, 정상 분량 라벨을 엑셀로 기록해 주라고 지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코어크는 이전 로그 파일을 확인하고 중복된 파일은 제외하고 신규 파일만 정리하는 방식으로 작업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스마트 팩토리 업무의 상당 부분이 반복적이기 때문입니다. 이미지 수집, 로그 정리, 이상치 탐색, 리포트 작성은 매번 사람이 직접 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작업 규칙 자체는 비교적 명확합니다. 코어크는 이런 반복적이고 규칙 기반의 작업을 자동화하는 데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핵심 기능은 스케줄링 및 반복 작업입니다. 스케줄링은 코어크가 단순히 사용자가 명령을 내렸을 때만 실행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시간이나 조건에 따라 반복적으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세 가지 예시를 들고 있는데 첫 번째는 매일 오전 9시에 이메일 요약을 생성하는 것입니다. 지메일 커넥터와 연결하면 매일 아침 중요한 메일을 요약해서 업무 시작 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매주 금요일에 주간 실험 리포트를 자동 작성하는 것입니다. 연구실 환경에서는 매주 실험 결과, 로그 파일, 성능 지표를 정리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코어크가 로컬 파일에 저장된 실험 결과를 읽고 주간 리포트 초안을 작성해주면 연구자가 반복적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슬랙 알림 기반 트리거입니다. 불량률이 특정 기준을 넘으면 슬랙으로 알림을 보내고 동시에 관련 리포트를 생성해줘와 같은 흐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디스패치라는 기능도 중요한데 디스패치는 모바일에서 데스크톱 작업을 원격으로 확인하고 지시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데스크톱에서 코어크가 긴 작업을 수행하는 동안 사용자는 모바일로 상태를 확인하고 추가 지시를 낼 수 있습니다. 스마트 팩토리 환경에서는 현장과 사무실 또는 연구실과 서버 환경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모바일에서 작업의 상태를 확인하고 간단히 지시할 수 있다는 점은 실용적인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기능도 실제 제조 현장에 적용하려면 안정성 검증이 필요합니다. 스케줄링된 작업이 중간에 실패했을 때 어떻게 복구할지 또는 잘못된 파일을 처리하지 않도록 어떻게 검증을 할지 알림이 누락되지 않도록 어떻게 관리할지 같은 운영 측면이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발표의 핵심인 스마트 팩토리 파이프라인 예시입니다. 여기서 코어크가 실제 스마트 팩토리 업무를 어떻게 자동화할 수 있는지 하나의 흐름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전체 흐름은 이미지 수집, 전처리, 모델 추름, 리포트 생성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이미지 수집입니다. 생산 라인이나 실험 폴더에 저장된 이미지를 코어크가 확인하고 정상 이미지와 불량 이미지를 구분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전처리입니다. 딥러닝 모델에 입력하기 위해 이미지 크기를 맞추고 RGB로 형식으로 변환하고 정교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모델 추론입니다. 여기서는 패치코어 기반 이상 탐지 모델을 예시로 사용하였습니다. 정상 이미지로 메모리 뱅크를 구성하고 전체 이미지에 대해 어노멀리 스코어를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마지막 단계는 리포트 생성입니다. 이 추론 결과, 센서 데이터,
생산량 데이터를 함께 정리해서 엑셀과 PPT 형태의 최종 리포트를 생성합니다. 여기서 코어크는 모델 자체라기보다는 오케스트레이션 레이어에 가깝습니다. 이 AI 모델을 새로 학습하는 역할보다는 파일을 찾고 스크립트를 만들고 실행하는 결과로 정리하는 중간 관리자 역할을 수행합니다. 스마트 팩토리 환경은 여러 데이터가 흩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이 이미지 데이터는 특정 폴더에 있고 센서 로그는 CSV에 있고 생산량 데이터는 엑셀에 있고 또는 알림은 슬랙으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코어크는 이러한 분산된 작업을 자연어 프롬프트 하나로 연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 이미지 수집 단계에서 코어크에게 어떤 식으로 지시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영상입니다. 다음은 전처리 단계입니다. 이미지 수집이 끝났다고 바로 모델에 넣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딥러닝 기반 이상 탐지 모델은 일반적으로 입력 이미지의 크기, 이 채널 수, 정교화 방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 모델 입력 형식에 맞게 전처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현재 작업 폴더에 png 이미지를 이 패치 코어 입력용으로 전체하도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파일명이 굿 또는 디펙트로 시작하는 png 파일만 있도록 조건을 주고 이미지를 모두 RGB 채널을 기준으로 맞추도록 합니다. 또한 모든 이미지를 224x224 크기로 리사이즈하고 이미지넷 기준 민과 std를 적용할 수 있도록 전처리를 합니다. 중요한 점은 원본 파일은 수정하지 않고 프리프로시드 이미지라는 새 폴더를 만들어 이 결과를 저장하도록 했다는 점입니다. 실제 데이터 작업에서 원본 보존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원본을 덮였으면 나중에 오류를 추적하거나 다른 전처리 조건을 적용하기 어려워집니다. 다음은 이 전처리 작업이 실제로 진행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화면입니다. 다음은 이 패치 코어 기반 모델 추론 단계입니다. 패치 코어는 산업 이상 탐지에서 자주 사용되는 방식 중 하나입니다. 기본적으로 정상 이미지의 특징을 메모리 뱅크에 저장하고
테스트 이미지의 특징이 정상 특징과 얼마나 다른지를 거리 기반으로 계산해서 이 어노멀리 스코어를 산출합니다. 이 프롬프트에서는 굿으로 시작하는 이미지를 정상 참조 이미지로 사용해 메모리 뱅크를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 굿과 디펙트 이미지를 모두 대상으로 이 어노멀리 스코어를 계산하도록 지시합니다. 또한 가능하다면 어노멀리 이 패치 코어를 우선으로 사용하되 실행이 어렵다면 사전학습 시에낸 특징과 최근 접거리 기반으로 이 패치 코어와 유사하게 구현하도록 했습니다. 이 부분이 이 코어크의 실용적인 장점입니다. 단순히 하나의 고정된 방법만 쓰는 것이 아니라 이 환경에서 특정 라이브러리가 실행되지 않을 경우를 대체 구현을 시도하도록 지시할 수 있습니다. 이 백본은 레스넷 18과 또는 이 와이드 레스넷 50 중 실행 가능한 것을 선택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실제 환경에서 GPU나 라이브러리 제약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각 이미지별 결과, 히트맵 이미지, 오버레이 이미지, 추론 결과 엑셀 파일을 생성하도록 했습니다. 단순히 이 점수만 출력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확인할 수 있는 시각화 결과까지 생성하게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전체 성능을 개선하되 데이터 수가 적으면 AUROC 해석이 불안정할 수 있음을 함께 적도록 했습니다. 이 부분은 연구적으로도 중요합니다. 이 AI가 무작정 성능 수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 규모에 따른 해석상의 주의점까지 리포트로 포함하도록 한 것입니다. 다음은 모델 추론 단계의 실행 예시입니다. 다음은 리포트 생성 단계입니다. 이 스마트 팩토리 업무에서는 분석 자체도 중요하지만 결과를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정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현장 관리자, 품질 담당자, 연구자, 의사 결정자는 모두 같은 수준의 기술적 지식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결과를 표와 차트, 요약 문장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이 프롬프트에서는 다양한 파일을 입력으로 사용합니다. 이 코어크에게 이 파이널 퀄리티 레포트를 만들도록 지시합니다. 이 엑셀 파일에서는 분석 결과를 시트별로 정리하고 PPT에서는 발표용으로 핵심 내용만 담도록 합니다. 여기서 이미지 기반 품질 검사 결과뿐만이 아니라 이 진동 센서, 온도 로그, 생산 데이터까지 함께 다룹니다. 이 스마트 팩토리는 단위 데이터만으로 운영되지 않기 때문에
이 이미지 검사 결과와 설비 상태, 생산량, 온도 변화, 진동 패턴이 함께 해석되어야 합니다. 특정 시간대에 분량량이 증가했는데 같은 시간대에 설비 진동이 증가했다면 설비 이상과 품질 문제가 연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는 이 온도 경보가 발생한 주간에 생산 물량이 늘었다면 이 공전 조건 변화가 품질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코워크는 이러한 여러 파일을 통합해서 사람이 읽기 쉬운 리포트로 정리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 최종 리포트 생성 과정의 예시입니다. 다음은 코어크의 다른 주 AI 에이전트들과 비교해보았습니다. 클로드 코어크, 클로드 코드, 오픈클로, 구글 제미나이 CLI, 오픈 AI 코덱스 CLI를 비교해보았습니다. 먼저 아키텍처 측면에서 이 코어크는 독립형 데스크톱 앱이라는 특징이 특징입니다. 반면에 이 클로드 코드, 제미나이 CLI, 이 코덱스 CLI는 주로 터미널 기반 CLI 도구입니다. 이 CLI 도구는 개발자에게는 강력하지만 비개발자나 일반 연구자에게는 진입 장벽이 높을 수 있습니다. 로컬 파일 접근은 대부분의 도구가 지원합니다. 하지만 이 스케줄링 기능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코어크는 스케줄링을 지원하고 오픈클로와 코덱스 CLI도 일부 가능성이 있지만 클로드 코드나 제미나이 CLI는 기본적으로 스케줄링 중심의 도구가 아닙니다.
가격 측면에서는 오픈클로가 오픈소스라 무료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제미나이 CLI도 무료 접근성이 있지만 이 코어크와 코덱스 CLI는 유료 플랜 기반입니다. 최적 대상도 다릅니다. 클로드 코드, 제미나이 CLI, 코덱스 CLI는 개발자에게 적합합니다. 터미널에서 코드를 수정하고 저장소를 관리하고 명령어를 실행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이 코어크는 개인 연구자나 지식 노동자에게 더 적합합니다. 데스크톱에서 파일을 다루고 문서와 데이터를 처리하는 업무에 초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스마트 팩토리 관점에서는 이 차이가 중요합니다. 모든 사용자가 개발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품질 담당자, 연구원, 현장 관리자도 데이터 분석과 리포트 작성이 필요합니다. 코어크는 이러한 사용자에게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높은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 코어크의 강점과 약점입니다. 먼저 강점입니다. 첫 번째 강점은 에이전트 추론 능력입니다. 이 코어크는 사용자의 목표를 이해하고 필요한 단계를 나눠서 수행하는 데 강점을 가집니다. 단순히 코드를 한 번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파일을 확인하고 오류를 수정하고 결과물을 생성하는 흐름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로컬 파일 직접 제어입니다. 이 기능은 스마트 팩토리 데이터 처리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이미지, 센서 로그, 생산 기록처럼 로컬에 저장된 데이터를 직접 처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커렉터와 플러그인 생태계입니다. 슬랙, 지메일, 드라이브 등과 연결하면 결과 알림이나 리포트 공유까지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특정 밴더의 활용 완전히 종속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 엔트로피 생태계 안의 도구이지만 다양한 파일 형식과 외부 커넥터를 통해 비교적 유연한 워크플로우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연구자와 개인에게 접근성이 좋다는 점입니다. 기업용 대규모 플랫폼을 도입하지 않아도 개인이 실험적으로 자동화 파이프라인을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약점도 분명합니다. 첫 번째는 프로플랜 사용량이 빠르게 소진된다는 점입니다. 복잡한 파일 작업이나 긴 코드 실행을 반복하면 사용량 제한에 빠르게 걸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업 거버넌스와 감사 기능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제조 기업에서는 보안과 데이터 추적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개인용 코어크를 바로 현장 시스템에 연결하기는 어렵습니다. 세 번째는 클라우드 협업 기능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여러 명이 동시에 같은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기업 환경에서는 협업 기능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아직 리서치 프리뷰 단계라는 점입니다. 안정성과 기능이 계속 변할 수 있고 실제 운영 환경에서는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리눅스 미지원은 연구 수업 환경에서는 큰 한계입니다. 스마트 팩토리 AI 연구는 GPU 서버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코어크를 서버에 직접 붙여서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다음은 비용 구조입니다. 학생이나 개인 연구자에게 가장 현실적인 선택지는 프로플랜입니다. 월 약 $20 수준으로 코어크 기본 접근이 가능하고 소넷과 오퍼스 모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벼운 파일 정리, 코드 생성, 리포트 초안 작성에는 프로플랜으로도 충분히 시작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량이 많은 경우에는 맥스5X 또는 맥스20X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맥스5X는 더 많은 사용량과 우선 접근권을 제공하고 맥스20X는 병렬 작업이나 더 많은 메시지 처리가 필요한 파워 유저에게 적합합니다. 학생 입장에서 보면 프로플랜은 실습이나 연구 자동화 테스트에는 괜찮지만 매일 많은 파일을 처리하거나 장시간 분석을 수행하는 기회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지 데이터가 많거나 여러 번 코드를 수정하면서 실행해야 하는 경우 사용량 제한이 빠르게 걸릴 수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엔터프라이즈 플랜이 더 적합합니다. 엔터프라이즈는 맞춤 견적 방식이며 SSO, SCIM, 감사 로그, 더 긴 컨텍스트, 전용 지원 기능을 제공합니다. 스마트 팩토리 기업에서는 단순히 AI가 잘 작동하는가 보다 누가 어떤 데이터에 접근했는가, 어떤 결과를 생성했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추적이 가능한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 기업에서는 개인용 프로플랜보다 엔터프라이즈 환경에서 통제된 파일럿을 진행하는 것이 더 적합합니다. 학생 관점에서 코어크의 접근성을 보면 장점과 한계가 모두 있습니다. 장점은 적은 비용으로도 꽤 다양한 작업을 자동화해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PPT 발표 자료 자동 완성, 독스 보고서 생성, PDF 분석과 데이터 추출, 파이썬 샌드박스 코드 실행, 컴퓨터 직접 제어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학원생이나 학부생 입장에서는 이러한 기능이 매우 유용할 수 있습니다. 논문 PDF를 읽고 요약하거나
실험 결과 CSV를 분석해서 그래프를 만들거나 발표자로 초안을 생성하는 작업은 자주 반복됩니다. 쿼크는 이런 작업을 하나의 흐름으로 묶어줄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스마트 팩토리 연구에서는 이 이미지 데이터, 센서 데이터, 생산 로그를 다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생이 직접 모든 코드를 작성하기 어렵더라도 이 쿼크에게 자연어로 작업을 지시하면 분석 파이프라인을 빠르게 실험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명확한 한계도 있습니다. 이 프로플랜의 사용량 제한이 있고 영어 프롬프트가 더 안정적인 경우가 많으며 한글 파일명이나 한글 보고서 양식에도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에게 쿼크는 완성형 솔루션이라기보다는 이 반복 업무를 줄이고 실험 속도를 높이는 보조 도구로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 최종 결과물은 반드시 사람이 검토해야 하고 특히 수치나 코드 결과는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기업 관점에서는 접근성이 조금 다르게 평가됩니다. 이 기업은 학생이나 개인 사용자가 훨씬 더 엄격한 요구사항을 갖습니다. 보안, 권한관리, 감사 로그, 데이터 반출, 방지, 그리고 내부 정책 준수 등이 필요합니다. 이 기업 관점에서 주요 이슈로 이 보안과 정책 장벽, 섀도우 AI 리스크 관리, 이 파일럿으로 주요 케이스 발굴, 이 가이드라인 수립 후 팀 전환, 이 반복 업무 자동화 및 최적화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섀도우 AI란 조직의 공식 승인 없이 개인이 AI 도구를 업무에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제조 기업에서는 이 설계 도면, 생산 데이터, 품질 검사 이미지처럼 이 민감한 정보가 많기 때문에 직원이 개인 계정으로 AI 도구에 데이터를 업로드하면 또는 연결하면 이 보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에서는 이 코어크를 바로 전사 도입하는 것보다는 먼저 제한된 데이터와 제한된 업무 범위에서 이 파일럿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실제 생산 데이터가 아닌 익명화된 샘플 데이터로 리포트 자동화 기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 효과가 확인된다면 사용자 사용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권한 관리와 감사 로그가 가능한 팀 또는 엔터프라이즈 환경으로 확장하는 방식이 적절합니다. 이 기업에서 코어크가 특히 이용할 수 있는 영역은 반복 업무 자동화입니다. 매일 생산 요약 리포트를 만들거나 설부 로그에서 이상 패턴을 탐지하거나 품질 검사 결과를 슬랙으로 공유하는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 제어 시스템이나 실시간 생산 제어에 바로 연결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초기에는 사람의 검토는 리포트 생성, 데이터 정리, 알림 보조 수준에서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음으로 이 스마트 팩토리 적용 시나리오입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품질 검사 자동화 파이프라인입니다. 전체 흐름은 생산 라인에서 카메라에서 이미지가 수집되고 쿼크가 이미지 수집 폴더를 확인한 뒤 이상 탐지 모드의 추론을 수행하고 불량 판정과 기록이 이루어진 후 슬랙 알림과 리포트가 생성되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쿼크는 카메라 자체나 모델 자체를 대체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카메라는 이미지를 수집하고 AD 모드는 이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쿼크는 그 사이에서 데이터를 정리하고 모델 실행을 트리거하고 결과를 저장하고 알림과 리포트를 생성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적용 효과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24시간 무인 검사 가능성입니다. 생산 라인은 사람이 항상 모니터링하기 어렵습니다. 코어크가 폴더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신규 이미지를 분석하도록 구성한다면 교대 없이 연속 모니터링을 보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상 감지 후 빠른 알림입니다. 불량 이미지가 감지되면 슬랙이나 이메일로 담당자에게 알림을 보낼 수 있습니다. 발표 자료를 통해 이상 감지로부터 알림까지 1분 이내 대응 가능성을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자동 리포트 생성입니다. 일별 또는 주별 품질 리포트를 자동으로 만들면 담당자의 문서 작성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생산 라인에 적용하려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모델의 성능 검증, 오탄과 미탄 관리, 데이터 보안, 현장 시스템과의 연동 안정성, 그리고 사람이 최종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 시나리오는 당장 완전 자동화기라기보단 이 검사 결과 정리와 알림, 리포트 생성을 자동화하는 단계부터 적용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설비 모니터링 리포트 자동화입니다. 이 스마트 팩토리에서는 이미지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설비 데이터가 발생합니다. 대표적으로 이 진동 센서 로그, 온도 모니터링 데이터, 설비 가동 기록이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는 CSV, 엑셀, DB, JSON 같은 서로 다른 형식으로 저장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데이터가 흩어져 있으면 사람이 매번 확인하고 종합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이 진동 센서 로그는 특정 시간대에 진동 증가가 보이고 온도 로그에서는 경보가 발생했으며 이 설비 가동 기록에서는 가동률 저하가 나타났다고 가정하면 이 세 가지를 따로 보면 원인 파악은 어렵지만 함께 보면 설비 이상 가능성을 더 잘 판단할 수 있습니다. 쿼크는 이러한 데이터를 읽고 예별 설비 상태 로약 리포트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상 패턴이 감지되면 슬랙으로 즉시 알림을 보내고 주간 유지 보수 권고 사항을 이 PPT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시나리오에서 쿼크의 장점은 데이터 분석과 보고서 작성을 연결해준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인 분석 도구는 수치를 계산하는 데 초점이 있지만 쿼크는 그 결과를 사람이 읽을 수 있는 문장과 차트, 리포트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기업에는 이런 기능을 예방 정비와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 설비가 완전히 고장난 뒤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이상 징후를 초기에 감지하고 유지보수 계획을 세우는 방식입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쿼크가 최종 판단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설비 담당자가 판단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정리하고 우선순위를 제공하는 이 보조 도구로 활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이 연구 주제와 융합 가능성입니다. 해당 연구 주제는 이재현 연구원님의 소스 프리 프리퀀시 가이드드 어댑션 for cross-domain click-based anomaly detection이라는 연구 주제를 예시로 제시하였습니다. 이 연구 주제의 핵심은 이 새로운 공장이나 새로운 도메인의 이상 탐지 모델을 매표할 때 이 기존 소스 데이터를 직접 사용하지 않고 도메인 변화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상 탐지 모델은 이 특정 데이터셋이나 특정 공장 환경에서 학습되면 다른 공장이나 다른 촬영 조건에서는 성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이 소스 프리 방식은 원본 소스 데이터를 다시 가져오지 않고도 새로운 타겟 환경에서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데이터 보관이나 저장 비용 측면에서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이 프리퀀시 가이드드 어댑션은 이미지의 주파수 특징을 분석해서 도메인 변화가 발생한 주파수 대역을 식별하고 해당 부분만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이 기존 모델이 가지고 있던 정상 이상 구분 지식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새로운 환경의 변화에 필요한 부분만 조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의 쿼크의 역할은 연구 파이프라인 오케스트레이션입니다. 새 공장 데이터가 특정 폴더에 들어오면 쿼크가 이를 감지하고 이후 이 주파수 분석 스크립트를 실행하고 스펙트럴 디버전스를 계산해서 시프트가 큰 대역을 찾습니다. 다음 어댑터 적응을 트리거하고 적응된 모델로 품질 검사를 수행한 뒤 결과 리포트를 생성합니다. 이 쿼크는 연구 모델 자체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 파이프라인을 자동으로 연결하고 실행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구조의 핵심 노벨티는 소스프리와 프리퀀시 가이드드 셀렉티브 어댑션의 결합입니다. 이 원본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데이터 보안에도 유리하고 시프트가 발생한 주파수 대역만 선택적으로 업데이트하기 때문에 이 기존 지식을 보존하면서 새로운 도메인 성능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팩토리 연구에서는 이 모델의 성능도 중요하지만 실제 현장에 배포되었을 때 이 모델을 어떻게 관리하고 적응시킬 것인지도 중요합니다. 이 쿼크는 이러한 운영 자동화 측면에서 연구와 현장 적응 사이를 연결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로 클로드 쿼크는 최대에서 코드로 그리고 쿼크로 이어지는 흐름 속에서 지식 노동자들을 위한 에이전틱 AI로 발전한 도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질문에 답하는 AI를 넘어 파일을 만들고 다루고 이 코드를 실행하고 이 결과물을 저장하는 방향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스마트 팩토리에서는 품질 검사 자동화, 설비 모니터링, 리포트 생성 같은 반복적이고 데이터 기반 업무에 실질적인 적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이미지 수집, 전처리, 이상 탐지, 결과 정리처럼 단계가 명확한 업무에서는 쿼크가 오케스트레이션 도구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연구 측면에서는 이상 탐지 연구 파이프라인을 자동화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새 데이터 감지, 주파수 분석, 어댑터 적응, 품질 검사, 리포트 생성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쿼크는 아직 완성형 기업용 스마트 팩토리 플랫폼이라기보다는 개인 연구자나 파일럿 프로젝트에서 먼저 검증해 볼 만한 도구입니다. 프로플랜 사용량 제한, 리눅스 미지원, 보안 및 검사 기능 부족, 한글 환경 이슈 등 실제 도메인 전에 고려해야 되는 상황이 존재합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